자, 다음 미스테리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올라왔던 아주 끔찍한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져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수사 최초에는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요. 저희가 홈캠 영상을 확보한 이후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갓 태어난 아기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의 사건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의 이름은 혜든입니다. 홈캠에 담긴 혜든이의 마지막 11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분들도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죽었잖아요. 저기요!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작년 10월 여수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이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된 너 구독 빼면 죽여버릴 거야. 사건, 그리고 그 아기 얼굴에 멍자국과 같은 학대의 정황이 포착이 되며 친모를 긴급 체포했고 본인은 학대 같은 건 없었다 주장했던 남편의 동의로 안방에 있는 홈캠을 확보한 수사대,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홈캠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영상에서 자고 일어난 아기를 엄마가 안아서 거실로 나가는 모습, 욕실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엄마가 아기를 급하게 안고 안방에 들어와서 어쩔 줄 몰라 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하고, 여기까지는 엄마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은데 영상 볼륨을 올려보니 그 안에 욕실에서 아기를 폭행하는 듯한 큰 소리와 함께 아기가 거의 실신할 듯한 울음소리와 엄마가 아기를 향해 쌍욕과 죽여버릴 거라고 말하며 폭행하는 소리가 녹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날 녹화 영상에는 안방에서 아기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깔고 눕는다던가 발로 머리를 친다든지 4개월 된 애를 무슨 인형 다루듯 침대에 내동댕이 치며 던지는 학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혜든이는 둘째이고 그 전에 첫째가 있었는데 첫째는 반대로 예뻐했으며 자라나는 과정 중 학대 같은 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체 왜 둘째인 혜든이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첫째 아이는 둘째 학대 현장을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에 심리치료도 필요해 보입니다. 홈캠 영상을 보다 보면 남편도 둘째를 학대하는 것을 방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타까운 이 아기의 죽음 후에 아내 지인들이 학대 관련한 수사기관에 진술을 한다 하자 남편은
아내 지인들에게 협박과 함께 당시 출동한 응급구조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할 거라며, 또 응급구조사도 협박했으며 아동학대 방임 및 특가 법상 보복 협박죄로 재판을 받을 예정에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기가 병원에서 죽기 직전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 동시간대 남편은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것으로 그알 제작진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의 댓글엔 아기 숨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어버렸다. 와, 진짜 충격이 가시질 않는다. 너무 괴로워요. 아기가 자지러지는 소리에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보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진짜 말문이 막힌 건 처음이다. 영상으로 보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랑 폭행하는 소리가 너무 충격적이라 제 방송 보실 분들은 주의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아기를 그냥 침대에 던지고 밟고 하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 영상에 있는 홈캠의 내용도 그 아래서 수위 조절 때문에 그나마 자른 게 저것이었기 때문에 원본은 수사관들도 보고 충격받았을 듯 합니다. 방송을 보면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 의견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홈캠의 영상을 보고 전문가들조차 말문이 막히고 울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기는 23군데의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증상, 다발성 장기 부전과 쇼크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고요. 가해자 부부는 변호사 8명을 선임하고 현재는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사에도 나간 적이 있는데, 사건명은 여수 영아 살해 사건입니다. 이 친모라는 사람이 SNS에 썼던 글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이슈입니다. 지난해 10월 22일 낮 12시 30분경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 양씨의 신고가 여수 소방서에 접수가 되었고,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아이가 거의 사망 직전인 상태로 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개복 수술 당시 약 500cc의 혈액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신체 곳곳 색이 다른 멍들과 뇌출혈, 그리고 20여 곳이 넘는 골절이 확인이 됐는데 아이는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이번 나흘 만에 숨졌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 69cm의 헤드미는 출생 13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친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익수사고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멍자국은 구조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일부는 낙상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부 서씨 역시 홈캠 영상 일부를 제출하며 아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홈캠에는 상반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친모는 아이를 안고 방을 나갔다 1시간 뒤 급히 방으로 들어온 장면만 있었지만 녹음된 음성에는 둔탁한 타격음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반복적으로 담겨졌습니다. 또한 친모가 "죽어, 제발 좀 죽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외치는 소리도 확인이 됐습니다. 친모는 낮 12시 3분 아이의 숨소리가 이상해졌음을 인지하고도 27분이 지난 12시 30분에야 뒤늦게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현장에는 맥주캔이 발견되었으며 당시 친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추가 확보한 약 4,800개 분량의 다른 방 홈캠 영상에서 아이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밟고 밟는 장면, 베개로 얼굴을 덮는 모습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당시 서씨는 혜든이가 위독한 상황에 놓여있던 상황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었는데요. 아울러 친모의 학대 정황을 경찰에 진술한 지인과 응급구조사,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보복 협박 혐의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에게 천인공노할 이 사건이 퍼지게 되며 또 산후 우울증 소리 짓거려 봐라. 아가리를 찢어벌라. 개족 같은 살인 맛동 깔보년.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결혼 사진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어제 한 누리꾼은 혜든이의 친부모의 블로그를 찾았다며 너무 평범해 보여 놀랍다. 글만 보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답니다. 댓글을 통해 블로그가 이미 삭제가 되었고 삭제 속도가 빠르다며 덧붙였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블로그의 글들을 확인했는데 친모는 첫째 출산 당시 자궁수축으로 입원했다는 내용과 둘째 출산 역시 순탄치 않았다는 글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친모가 첫째 출산 이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고도, 또 혜든이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맘카페에 콜라겐 제품을 추천하는 글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미. 니들은 박재여 씨 빨년 놈들아. 친모 라슬기, 친부 정인덕. 공개 되나 이거? 저 모자이크 해야 될 텐데.
정말 혜든이는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응급구조사의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사실이 전해져 시청자들을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뭔데 진짜? 대체 이유가 뭔데? 뭐 때문에? 말도 못한 애기를. 아까 어떤 키워드를 하나 봤는데 그 우울증이라는. 얌. 전현이 진짜 악마라고 느낀 게 혜든이 눕혀놓고 이응이응 이모 만나서 행복했지. 이제 다시 지옥이야. XX년아라고 한 미칠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산후 정신병으로 넘어가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위협하게 된다. 산후 우울증을 넘어서 산후 정신병이라고 하네. 산후 정신병은 산모 1000명 중에 한두 명꼴로 발생한다고. 단순한 우울증과 달리 망상과 환각을 동반한다. 아이가 악마에 씌었다거나 아이를 죽여야 고통 없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식의 왜곡된 사고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 예? 해외에서도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 왔다. 산후 정신병 상태에서 5자녀를 욕조에 익사시킨 사건. 미국 내에서도 산후 정신 건강과 법적 책임에 대한 논쟁을 촉발한 가장 유명한 사례. 미국 안드레아 예이치 사건, 미국 린지 클렌시 사건, 세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투신한 사건, 2026년 현재까지도 정신질환에 따른 형사 책임 범위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일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진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첫째 애한테는 그런 게 없었고 둘째 애한테 유독 그게 심했고 계속 욕을 하고 했다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정신병이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텐데. 요즘 가명 받으려고 계속 반성문 제출을 하고 있네요. 다음 공판이 3월 26일입니다. 얼굴 다 파셨네. 아 진짜 씨발. 맛이 간다 진짜. 와이프 친구가 댓글 적은 게 있다고? 어디? 있네. 블로그 기껏 다 보자마자 비공 돌릴 건 뭐람? 쪽팔린 줄은 아니? 나름 인권이고 명예랍시고 가족들이 이 새벽에 비공을 돌렸나? 큰애는 뜬금이라고 귀엽게 태명도 지어놨더만 그 잘난 우리 오빠 그래도 네 남편도 결국 똑같은 놈이더만. 뭐 이제 와서 블로그 글 삭제하면 못하니 이미 볼만한 사람들은 다 봤는데. 이거야? 코트의 미스테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